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쪽과 약간 미국 쪽의 패권 다툼이 네.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학자들이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반응이 온 거고요. 이런 조짐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미.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뭐라고 부를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미중 전쟁이라고 하면은 일단 막상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조금 과한 표현이고 미중 갈등이라고 하면 너무 야한 표현이다. 원래 있었어요, 그거는. 네.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냐? 미중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다.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인터넷망까지 미국과 중국은 별도의 세계로 분리되고 있는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의도가 나오는지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이제 누적된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난 7, 80년이. 세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정학이라는 게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지리가 사람들의 연결을 분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가 뭐 산, 바다, 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연결을 끊죠. 어떤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다시 이제 지정학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막 패권 다툼이 뭐 단숨에 이게 무슨 격화돼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것 같네요.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승부가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형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 과거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지고 중국이 이기고 미국이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 미국이 어떤 이유로다가 기존의 세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어졌고 중국은 기존의 세계 질서에 불만이 있어서 그걸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미국이 정교 회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어요. 정교 1등만 계속 하겠다. 정교 회장 안 한다 이런 거거든요. 회장과 1등을 동시에 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회장 안 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반장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좀 가장 강한 경쟁자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동맹들을 설득한 거죠. 근데 설득이 잘 안 됐었어요. 미국의 진심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설득이 된 거죠. 유럽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고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최근에 많이 돌아섰고요. 아무래도 좀 브릭스가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겼을까요? 원래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싫어했죠. 트럼프 때. 그래서 뭐 중국하고 손을 거리를 두거나 뭐 러시아의 가스를 안 받거나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콧방귀를 꼈죠. 메르켈 총리가 독일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하는 걸 보면서 분위기 확 바뀌었죠.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의지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 얼마나 바뀐 거냐면 2년 전에는 이런 거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류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떠오르는 그 중국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쇠락하는 미국이 이 한편 결전을 벌여서 이 큰 승부가 나겠다.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갈라진 세계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쭉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아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발을 못 뺄 거예요. 근데 중국을 제압하고 나면 미국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머물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동맹들이 이제 관할을 하고 여기는 그다음에 밑은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관할하고 이런 식으로 할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궁금증이 그렇게 분리된 세계가 되면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냥 달러가 뭐 제일 기축통화이자 절대 기축통화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리된 세계에서는 반대쪽 진영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세계 체제는 달러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결국은 공을 들여서 만든 게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체제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하고는 같은 현상의 다른 용어거든요. 세계화가
끝났다. 네. 지역화로 단절된다는 의미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면 달러의 시대도 끝난 거죠. 아,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 공통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좀 잃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거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네. 건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믿질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전혀. 근데 상상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달러가 원래부터 기축통화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미국의 네. 돈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내부 정치가 달러 기축통화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네.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중앙은행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제조업이 표가 제일 많은데 그들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부자들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가장 부자들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했으니까. 근데 성실하고 땀 흘려서 오랫동안 일하고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정부 돈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뛰어나진 않지만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외가 됐던 거죠. 지난 30년 동안 실질 소득이 안 늘었어요. 이들이 열을 받고 있던 차에 여기다 불을 지른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의 연설을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아주 연설 잘합니다. 네. 요걸 탁탁 찌르러대는 거죠. 네. 그게 딱 따지고 보면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본인도 그걸 잘 모르겠지만 달러 기준통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달러랑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고 있는 게 위안화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좀 세계의 그 기축통화 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중국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얽혀 있는 데는 위안화가 파워풀하겠죠. 그런데 위안화가 사우디가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전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안화를 자신들의 국부를 이제 저축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받았다가 단기적으로 물건을 중국 물건 살 때는 쓸모가 있는데 위안화 발행량이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측 그쵸. 가능하게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런 회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제조업을 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으면 중국도 네. 이제 흑자 폭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중국은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은 그 기축통화로서 제공을 하려면 자기네들도 미국처럼 수입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네. 그럼 중국도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할 의지가 현재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1960년대에 미국이 이 기축통화의 부담이 너무 부담돼서 그 당시 서독이죠. 서독하고 일본한테 이거를 떠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엔화를 기축통화의 일부를 담당하는 걸 역할하는 걸 거부했고 서독도 마찬가지입니다.